다이어트하는 닥터 다닥유연입니다. 저는 칭찬일기가 자기애를 만들어주고 또 유지하게 해주는 정말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함께 나에게 칭찬을 하다 보면 억지로라도 칭찬을 하다 보면 스스로에게 또 남에게도 칭찬에 관대해지는 부차적인 이득까지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기계발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돈 드는 방법 아니고 시간 많이 드는 방법 아니고 노력도 많이 안 해도 되는 방법이라면 속는 셈 치고 해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로 칭찬일기 한번 남겨보시고요. 저의 월요일 칭찬일기는 지금 오늘 아마도 앱스트랙트 수정 마감일인 것 같은데 그 마감일에 맞춰서 어떻게든 표를 좀 완성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7시 반 정도 됐는데 표를 사실 제대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교수님께 일단 지금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하고 보낸 상태입니다. 어떻게든 그래도 통계를 돌려보고 완성을 한 저를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칭찬일기이기도 하지만 제목에 적었듯이 브이로그이기도 해서 오늘 생겼던 조금 속상한 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하고 가고 싶어요. 저는 뭐 비우기 모임, 제가 하는 비만 자주 모임인 비우기 모임에서도 그렇고 저희 그 다닥유연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제 스스로 그리고 또 저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중요시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또 어떤 거를 싫어하고 어떤 일에 서운해하고 어떤 일에 화가 나는지 스스로도 알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깔끔하게 알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오늘이 아니죠. 지금 지속적으로 한 명의 사람이 제가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저랑 그래도 꽤 많은 경험을 했고 제가 남들에게 하는 걸 보면 또 전 직접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제가 어떤 부분을 중요시 여긴다고도.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의도적으로 저를 싫어해서 뭐 저를 괴롭히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속적으로 배제를 하고 실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운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있어서 특히 오늘 또 다시 있어서 약간 마음 정리를 한 날입니다. 그렇다고 뭐 절교를 하고 그럴 사람은 아니고 언제든지 상대방에게서 내밀어온 손은 저는 잡는 편인데요. 그냥 더 이상 제가 뭐 나서서 손을 내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속상한 일이죠. 그렇지만 결국 저 자신의 에너지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저의 에너지를 사용을 할 것인지 어떤 사람에게 저의 에너지를 나눌 것인지는 언제나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여러 차례 노력을 해봤지만 안 맞아서 그런 거겠죠. 서로 안 맞으니까 내가 중요시 여기는 부분을 그 사람은 중요시 여기지 않으니까 나 역시 중요시 여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조금 씁쓸한 날입니다. 아직 교수님께 답은 안 오고 있는데 그래도 뭐 답 안 오면 제가 만든 상태로 그냥 업로드 하는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완성을 한 근데 제대로 돌린 거 맞는지 몰라. 통계 너무 어려워. 논문 너무 싫어요. 예, 표를 완성한 저를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9시 50분이 다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의국에 있는 이유는 제가 돌린 통계가 잘못됐고 부족하네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도 사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일단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칭찬일기 취소해야 될까요? 논문 너무 쓰기 싫어요. 아직도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인데도 또 세 번째 영상을 남기는 이유가 아까 직전에 두 번째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분이 너무 다운이 돼서 집에 와서 그냥 잠들 수가 없어서 지금 이미 12시가 거의 다 돼가는데 그냥 잠들지 못하고 사실 계속 통계를 돌렸는데도 답이 안 나와서 정말 멘붕이 왔거든요. 멘붕이 왔지만 뭐 이제 더 이상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일단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그대로 잠들지 않고 제가 이 앞서 말했던 내용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기운내 아이템이라고 제가 좀 있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제가 뭘 소중히 여기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운을 얻는지 꾸준히 고민을 하고 알아내서 제가 챙겨놓은 부분들이거든요. 어떤 걸 좋아하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강력한 저의 기운내 아이템인 아빠가 제가 레지던트 생활하면서 힘들 때 볼 수 있게 마련해준 포토북을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기분이 좀 업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좀 하고 가려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거,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결을 해서 이번 주 내로 하는 칭찬일기 중에 비전보드 또 같이 한번 좀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포토북에서 얘기를 잠깐 해보고 가면은 저에게 기운을 주기 위해서 아빠가 포토북을까지 이렇게 마련을 해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배려심은 넘치지만 그런 아빠 같지만 사실 이건 제가 매우 구체적으로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저는 앞서 말한 것처럼 제가 어떤 부분을 중요시 여기고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지 저도 잘 알지만 주변에게도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사실 제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합니다. 오히려 저는 제가 제일 못 견디는 사람 중에 하나가 괜찮지 않을 때 괜찮다고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특히 이거는 가까운 사이가 되기 위해서의 얘기예요. 가까운 사이가 되기 위해서. 그냥 뭐 사회생활 중에서는 뭐 편하죠. 괜찮다고 해주면 편하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사람과 단순히 사회생활 이상의 관계가 될 거라고 하면 괜찮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서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괜찮다라고 얘기했을 때 알아서 알아주겠거니 하다 보면은 서로 오해가 쌓이고 거리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제가 얘기를 하면 정말 괜찮은 거고 만일 괜찮지는 않지만 뭐 괜찮은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온 관계들을 봤을 때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은 서로 괜찮다 이야기하고 괜찮지 않다라고 하면은 쿨하게 그건 내가 못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주고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은 미안하다도 아니죠. 그건 내가 좀 하기 어렵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들이더라고요. 이건 뭐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그거를 원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중요시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분이 좋고 상하고 이런 부분을 알아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저는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결국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기운내 아이템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 기운내 아이템 같은 경우는 아빠에게 레지던트 시작하기 전에 직접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가 저의 이제 31살 생일이었어요. 제가 30살 생일 때 아직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게 아빠가 물론 밥값을 계산을 하긴 했어요. 밥값을 계산하긴 했지만 그 언니 30살 생일 땐 가족들이 돈 모아서 되게 좋은 거 사줬거든요. 근데
제 30살 생일 때 물론 제가 좋은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가족들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안 사주는 경우도 많고, 어쨌든 그래서도 그렇지만 남에게 받은 스타벅스 카드를 아빠가 줬습니다. 매우 마음에 담아뒀죠. 그때도 뭐라고 했지만 1년이 지난 31살 생일 때도 뭐라고 했습니다. 아빠, 작년에 나 선물 뭐 줬는지 기억나? 아빠가 뭔가 준 거 같은데 뭐 딴 거 줬을 걸 뭐 이러면서 스타벅스 카드 줬어.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받은 거. 툴툴툴툴 대면서 자, 이번 새해 선물은 내가 직접적으로 요구를 할 거야. 뭐냐? A4 용지에 글자 크기 10으로 70% 이상을 채워서 내가 레지던트 기간 동안 힘이 들 때 읽을 수 있는 위로와 응원으로 가득한 편지를 줘. 나에게. 폰트 사이즈 뭐 이런 거 조절하지 말고 A4 용지 한 장 70% 채우는 거야. 자, 조언 아니면 충고 이런 거 아니다. 칭찬, 위로, 응원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엄마는 옆에서 미친 듯이 웃고 있었죠.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제가 아빠에게 사실 칭찬을 받아본 기억이 10번이 안 돼요. 아니, 5번도 안 되는 것 같아. 그 밖에서는 칭찬을 좀 해요. 약간 아유 그 둘째 딸이 자기를 좀 닮았다며 뭐 아유 약간 자랑 좀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저한테 칭찬을 해본 적은 살면서 5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도 더 그렇고 제가 레지던트를 가서 그 인천에 처박혀 있으면은 절대 아빠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유현아 힘드니? 넌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진 않거든요. 사실 저희 가족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뭐 힘들다라는 얘기를 가족들한테 하는 스타일도 사실은 아니기도 하고 가끔 이제 하긴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도 언니나 엄마한테 주로 하겠죠. 그래서 그 편지를 요구한 거죠. 근데 아빠는 정말 와 조언과 충고라고 하면은 진짜 몇 바닥을 채우겠는데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선물을 안 줘도 편지 안 써줘도 너무 실망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편지는 아니었지만 생일 선물로 포토북을 준비를 해줬습니다. 보면은 아빠가 찍은 사진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다른 거보다 이제 제가 좋아한다고 아빠에게 말을 했던 사진들 위주로 포토북을 꾸며줘서 더 감동이었는데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나에게 있어 당신은 언제나 최고입니다. 되게 안에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때로는 한없이 외로울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겠지만 내 곁에는 항상 너를 응원하는 가족이 있으니 네가 힘들 땐 언제나 손을 잡아줄 거야. 중간 부분은 읽어만 드릴게요. 가족들 사진이 나오면서 외롭지 않다는 걸 보여줄게. 기분 업.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진이 가족들 이제 동유럽 여행 갔을 때 사진 이거거든요. 제가 사실 가족들은 특히 언니는 이런 식으로 유쾌하게 그러니까 약간 코믹 스타일로 나온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 아빠가 이거를 또 기억을 해서 여기 담아줬어요.
유현아, 넌 어디서나 반짝이는 별이었어. 여기 별이고, 제가 별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별이고, 여기 보면은 왕관도 아빠가 씌워줬어요. 그리고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 있는 모습, 도전은 아름다웠지. 그리고 너에겐 언니가 있잖아? 언제나 너의 편에서 응원해주는. 이제는 든든한 형부도 응원에 대열해. 토닥토닥 힘들었지? 잊지 마. 내 곁에는 많은 응원군이 있다는 걸. 수고했어. 그렇습니다. 이게 잠시만요. 사실 굉장히 울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볼 때마다 눈물이 나려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 칭찬을 많이 안 받아봐서 그런가? 이거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눈물이 날 것 같으면서도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욕을 한 제 자신이 또 참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도 기특해요. 그리고 이게 또 제가 포토북을 만들어 봐서 알거든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인데 아빠가 저를 위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제가 마돈나의 Material Girl이라는 노래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면서 된장녀를 위한 변명인가? 된장녀를 위한 노래? 라는 제목으로 이제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반영하는 선물에 대해서 시간, 그리고 노력을 투자한다라는 부분을 적었었는데, 링크로 남겨놓을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느끼게 해준 게, 여기 이제 기운내 아이템이 제가 원래 이렇게 침대에서 바로 볼 수 있게 옆에 놔두는데, 지금 이것도 사실, 어디야? 요것도 사실 아빠가 그려준 거예요. 지금, 이 정도 거리에서 보셔서 아실 수 있는 분은 팬일 것 같아요. 지드래곤이거든요. 지드래곤인데, 이것도 제가 꾸준히 전 좋아하는 거는 절대 숨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다들 이제 알아요.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나중에 제가 비전보드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드래곤입니다. 근데 그 지드래곤을 아빠가 그림으로 그려서 줬어요. 사실 보면 볼수록 참 좋은 게 뭐냐면 아빠가 지드래곤을 좋아하진 않잖아요. 자기가 좋아서 그리는 거랑 지드래곤의 사진을 보면서 제가 지드래곤을 좋아하기 때문에 둘째 딸, 우리 막내가 지드래곤을 좋아하니까 막내가 좋아할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그랬을 아빠를 생각하면 또 기운이 납니다. 그리고 칭찬 좀 해줘. 어? 그래도 울지 말아야지. 어쨌든 기운내 아이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울지 말아야지. 어깨 쭉 피래요. 너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월요일 칭찬일기 다시 쓰겠습니다. 논문표는 말아먹었으니까. 기운내 아이템을 적절하게 활용하다. 계속 까먹고 있어요. 화요일 칭찬일기입니다. 화요일 칭찬일기는 제가 이불 빨래를 했어요. 이불 빨래라고 하나? 이불 밑에 이제 뭐라 그러죠? 그거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불 말고 까는 거 있잖아요. 까는 이불을 빨았습니다. 지금 약간 방청소의 시작, 봄맞이 방청소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은데
정말 청소는 너무 힘드네요. 이거 매주 얘기할 것 같아요. 매주. 저에게는 정말 청소는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수요일 칭찬 일기는 제가 대한 1차 의학회 그 홍보이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얘기할 때마다 신기하지만 그래서 홍보이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사실 저는 저의 자리, 제가 있어야 될 자리, 제가 어, 어떤 그런 그룹 안에서 그런 역할을 맡는 것은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별이라 그래서 나서서 일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일을 버린다고도 하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포스터 만드는 거를 제가 이제 유튜브 썸네일도 그렇고 예전에 병원 밖에서 만나는 의사 만들 때도 그렇고 포스터 만드는 걸 칸바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뚜닥뚜닥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1차 약회 홍보이사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계학술 대회 그 포스터를 좀 만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매우 마음에 듭니다. 근데 마음에 드는 게 이제 좀 다양해서 어느 거가 나을지 이제 다른 이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있지요. 수요일 칭찬 일기 그 대한일차역회 홍보 포스터를 만들다입니다. 목요일 칭찬 일기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당황을 한 게 제가 발표가 오늘이라는, 아니, 목요일이 발표라는 건 알았는데 목요일 아침까지 목요일 아침이라는 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목요일 아침에 딱 일어나는 순간 아, 나 오늘 발표네. 좋됐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어떻게든 그리고 제가 워낙에 관심 있어 하던 분야 그리고 논문을 준비하고 있던 분야에 대해서 이제 토픽 발표를 준비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급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 수술, 비만의 수술적 치료, 그리고 급여 기준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고,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당황했는데 다행히 무사히 진행을 했습니다. 아, 진짜 이제부터는, 점점 발표 준비 시간이 너무 짧아지고 있는데, 제 심장과 성격이 나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라고 일단 다음 달부터는 좀 미리 준비하자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도 어찌됐든 아침에 발표를 일정을 깨달았지만 무사히 발표하다. 목요일 칭찬일기입니다. 입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이긴 한데 금요일 칭찬일기를 남기고요. 지금 옆에서 필립스 라이트 웨이크업 라이트가 울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은 집에 좀 있을 거예요. 집에서 난장판인 집을 좀 치워보려고 합니다. 친구가 제 영상들 보면서 거북목 생기겠다고 너 지금 방 지저분한 거 안 나오게 하려고 각도 조절하는 거 다 보인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은 저를 너무 알아요. 어쨌든 금요일 칭찬 일기는 어저께 임상심리센터 임상심리사 수련을 이제 계속 받고 있는데 수업 들으러 갔었어요. 사실 어, 항상 너무 멀다고 느끼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니까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가서 이제 3시간 수업 듣고 1시간 반 돌아오는 건데 그래도 임상심리사라는 국가공인 자격증 그냥 하나 갖고 싶어서 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하면서 또 제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상담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좀 더 대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웃겼던 거는 이번에 사람 그려보기 사람 그려보기가 있었어요. 집, 나무, 사람 그리는 거 있었는데 제가 좀 늦게 가가지고 시간적 여유 없이 급하게 그리긴 했어요. 급하게 그리긴 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의 귀를 그리지 않았죠. 귀를 그리지 않았는데 급하지 않았더라고 해도 제가 귀를 그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귀를 그리고 안 그리고가 경청의 정도를 좀 나타낸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늦게 와서 안 그렸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리 시간을 주셨어도 귀는 안 그렸을 것 같다고
아, 정말 맞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재미있습니다. 지금이 4월이니까 5, 6, 7, 8, 9, 10. 5, 6, 7, 8, 9, 10. 5개, 6개월 남았나? 5개월. 어쨌든 나머지 수련도 열심히 받아야죠. 전공의 수련이랑 같이 해서. 재밌습니다. 나중에 이제 바짝 시험 보기 전에 공부해야죠. 음. 토요일 칭찬일기입니다. 오늘 칭찬일기는 충격적으로 제가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아서 그 깨달았다는 건데요. 중요한 게 저희 체중이 무릎과 발목에 가해지는 부담만큼 제가 짊어지고 다니는 짐들이 저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었더라고요. 사실 알고는 있었어요. 제가 워낙 무겁게 다닌다는 거를. 제가 책 두세 권, 태블릿 PC,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잡다한 짐들 모두 다 챙겨 다녔는데 다들 무겁다 그랬고 나도 무거운 거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심심한 걸 못 견뎌서 항상 챙겨 다녔거든요. 근데 그 무게를 한번 달아보니까 20kg 정도 나가더라고요. 제 체중만 해도 불쌍한 발목과 무릎인데 그 와중에 그 20kg 정도 매일 짊어지고 다녔으니까 더 힘들었을 것 같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고 이제는 짐을 좀 줄여서 다니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백팩보다도 이제 에코백 정도의 가볍게 다닌다라고 이제 짐을 하면서 이제 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짐은 좀 무거운 편인 것 같더라고요. 친구들 만났더니 아씨 왜 이렇게 무겁냐고 에코백이.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어쨌든 짐을 줄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게 토요일 칭찬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주일을 되돌아보면은 일단 과식딱지 다음 주 목표는 과식딱지 하나입니다. 또 두 개를 찍게 되었고 그리고 일단 주말에 집에는 본가로는 가지 않고 방을 좀 치워봤는데 방 치우기를 아직도 시작했다 정도인 것 같아요. 아, 아, 제가 존경하는 조던 피터스님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세상에 불평을 하기 전에 너 자신부터 시작해라. 특히 방을 치우는 거. 스스로의 삶을 올가니제이션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라라고 했는데 그래도 시작했습니다. 방 치우기. 잘 한 것 같고요. 좀 사실 이사를 8월에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인데 이사를 가고부터는 정리 잘해야지 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서부터 좀 인간다 인간다운 삶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조금은 정돈된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열심히 살았고 무릎은 조금씩 낫고 있습니다. 조금 무리가 가는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일단은 평소에 뭐 걸어 다닐 때 이제 통증이 발생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건강검진 받고 비만 치료 약물 시작하고 한 2주 정도만 더 있으면 다시 본격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욕심은 조금 내고 있습니다. 조금. 어쨌든 이번 주도 열심히 살았다 김연. 우리 건강합시다.